전날 우크라이나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 지역에서 강력한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현지 당국은 이를 즉각 전쟁 범죄라고 규정하고 민간인 대규모 대피를 발표했습니다. 최소 3채의 개인주택이 완전히 파괴됐고 또 다른 15채가 손상됐습니다. 이것이 전날 드니프로 인근에서 발생한 폭발의 결과입니다. 이 사건은 8월 25일 화요일에 알려졌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아직 사고 원인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과 드니프로페트롭스크 주 비상사태국은 논평을 자제했으며 기자들에게 주 행정부의 공식 발표를 기다릴 것을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답변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사마르 지역의 페샨스카 공동체에서 급히 자신의 집에서 대피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이미 3번째로 발생한 유사한 폭발과 2차 폭발이 뒤따른 사건이라는 점입니다. 지난 2달 동안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폭발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마르 근처에서 전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왜 현지 당국이 이미 이것을 전쟁 범죄라고 부르고 있는지 최대한 신중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패치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영상 아래 댓글도 꼭 남겨주세요. 시청 후에 남기셔도 좋습니다. 자, 그럼 사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8월 25일 드넨프로페트롭스크 주의 사마르 근처에서 강력한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현지 커뮤니티에서는 곧바로 폭발의 규모를 보여주었고 그 이후 화재가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몇몇 거주 지역에서는 즉시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바냐, 왼쪽으로 뛰어! 안타깝게도 사망자가 발생했고 거동이 불편한 시민들에게는 신분증, 필요한 약품, 그리고 필수품을 챙기라고 안내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원에 대한 어두운 소리가 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들의 대표는 기자들에게 공식 발표를 기다리라고 조언했습니다. 제불! 안타깝게도 사망자는 여성 1명이며 부상자는 10명이 넘습니다. 이 사실은 드니프로페트롭스크주 사마로브스키 지역 행정청의 성명에서 밝혀졌습니다. 당국은 위험 지역에서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페샨스카 공동체와 오를롭샨스키 구역 주민들에게는 침착함을 유지하고 당국, 경찰 구조대원의 지시에 정확히 따를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말씀드리지만 전반적으로 어떤 대피 상황에서도 사람들은 위험 지역에 가까이 가지 않아야 합니다. 긴급 구조대의 업무를 방해하지 않아야 하며 아이들, 노인들, 거동이 불편한 시민들을 도와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 필수 약품, 그리고 생필품을 챙기셔야 합니다. 8월 26일 아침 현재 폭발 현장에는 경찰 수사팀, 폭발물 처리반, 그리고 모든 관련 기관들이 계속해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드네프로페트롭스크 주 군사행정청장 알렉산드르 간자르 전날 사마로프스키 지역의 페샨카에서 전쟁 범죄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번 사건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전쟁 범죄라고요. 간자는 법집행기관, 구조대, 지방당국 및 관련 기관 대표들과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는 또한 3채의 개인주택이 파괴되고 15채가 손상되었다고 전했습니다. 폭발 진원지에 있던 사람들은 말 그대로 처음 몇 분 안에 대피했습니다. 위험지역 출입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많은 우크라이나 언론들은 어제 이미 당국이 러시아 연방의 전쟁 범죄를 직접 밝혔다고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주의 경찰과 구조대는 공식적으로 아직 원인에 대한 이런 논평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대표들은 기자들에게 주정부 행정청의 별도 성명을 기다리라고 조언했습니다. 왜냐하면 폭발 지점이 민감한 사안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로서는 더 이상의 자세한 내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것은 이미 얼마 전에도 일어났던 일과 비슷해 보입니다. 올해 7월 6일 밤에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러시아군이 키이우 근처의 비슈네보에를 공격했고 그 후 폭발물에 2차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폭발물들이었습니다. 8명이 사망했고 29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5개의 거리가 파괴되었습니다. 600명 이상의 주민들이 임시로 대피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상황이 정말 끔찍하다고 직접 밝혔고
비슈네보에 탄약고가 있었으며 적이 바로 그 창고를 공격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그의 인용문입니다. 책임자들은 형사 책임을 지게 될 것이며 물론 우크로보론프롬에서도 해고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창고는 우크로보론프롬 산하 기업 중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그 후 며칠 뒤 우크라이나 보안국은 바로 비슈네보에의 창고를 설치한 우크로보론프롬 산하 기업의 구체적인 책임자들을 밝혀냈습니다. 그 창고는 주택가 근처에 있었습니다. 그때 우크로보론프롬의 이사장은 사임했고 일주일 조금 넘게 지난 후에는 콘체른 산하 두 국영기업의 책임자들이 보관 규정 위반으로 해고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건 이후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가 우크라이나 내 모든 무기 창고를 주거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두도록 전수조사를 지시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우크로보론프롬이 악의적으로 이런 창고에 탄약을 보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도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창고들은 소련 시절부터 있었고 그 당시에는 도시 외곽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시가 점점 커지면서 결국 창고들이 주택들로 둘러싸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러시아인들이 이렇게까지 타락하고 야만적으로 변해서 21세기에 전면전을 일으킬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비시뇨바야가 이번 여름에 이런 일이 일어난 유일한 사례는 아닙니다. 7월에는 흐멜리츠키 외곽의 군사훈련장에서 거의 하루 종일 지속된 통제불능의 탄약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국가수사국은 동시에 두 가지 가능성을 놓고 재판 전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는 탄약 운송 또는 하역 시 안전규정 위반으로 이것이 최초 폭발과 이후의 연쇄 폭발을 초래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고의적인 폭파 또는 파괴 공작입니다. 이는 우크라이나의 무기와 군사기술 물자를 파괴하기 위해 적대 세력이 벌인 행위입니다. 그때 5명의 군인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즉, 이미 공식 수사에서도 과실과 의도적인 공격을 즉시 구분하기 어려운 선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드네프로페트롭스크 지역 사마르 근처에서 있었던 사건에서도 똑같은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참고로 우크라이나 영토 내 탄약고에서 이런 폭발은 전면전 이전에도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8년 체르니히우 지역 이치냐 근처의 군 탄약고에서 발생한 폭발로 인해 12,500명이 대피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682헥타르 규모의 그 창고에는 약 88,000통의 탄약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서 탄약 보관의 안전 문제는 오래된 것이고 체계적인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2022년 이전에도 존재했고 그 전에도 러시아인들이 이런 시설들을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전면전 동안에는 이런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자동적으로 의문이 제기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주의 때문인지 아니면 적의 정밀 타격인지 말이죠. 결론적으로 한 달 반 만에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폭발과 2차 폭발이 일어난 이런 사건이 최소 3번째입니다. 7월 6일 비슈뇨바야 그리고 흐멜리츠키 근처의 훈련장 7월 31일 그리고 이제 8월 25일 사마르 근처의 페샹카. 첫 번째 경우에는 원인이 빠르고 명확하게 밝혀졌습니다. 이는 러시아가 탄약고를 타격한 것이었고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 국방의 특정 책임자들이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두 번째 경우에는 조사 결과가 아직도 보관 및 운송 규정 위반과 적의 파괴 공작이라는 두 가지 가능성 사이에서 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제 있었던 경우에는 현지 당국이 아직 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이미 이번 사건을 전쟁 범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비록 경찰과 국가비상사태청가 공식적으로는 아직 원인을 확인하지 않았지만 여기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단 하나입니다. 자신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며 여러분, 절대 공습경보 신호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생각을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건강 조심하세요. 모두 안녕히 계세요.